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85세의 이승호입니다. 50년 가까이 의료 현장에서 수만 명의 환자들을 돌보며 특히 우리 나이대의 당뇨와 함께 살아가는 분들을 가까이서 지켜봐왔어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혈당계를 들고 손끝을 찌르는 그 순간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도 숫자가 180, 200을 훌쩍 넘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또 어떤 날은 갑자기 혈당이 뚝 떨어져서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가족들 앞에서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는 불안이 밀려오시죠. 저도 진료실에서 그런 모습을 수없이 봤습니다. 74세 박정민 할아버지께서 어느 날 제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약은 매일 먹고 운동도 하는데 왜 아침 혈당이 이렇게 불안정할까요? 손주들이 놀러 오는 날도 제대로 반기지 못할까봐 걱정돼요. 할아버지는 약을 먹어도 혈당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발이 저려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그 불안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컹 우리 한국 사람들의 당뇨는 정말 약만으로는 완벽하게 잡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연구를 봐도 당뇨약을 먹는 분들 중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는 분은 3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오죠. 나머지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 불안정한 숫자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50년 넘는 진료 경험과 수많은 연구,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바로 아침 공복에 마시는 이 한 잔의 차가 약에만 의존할 때보다 혈당을 훨씬 더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약을 끊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약과 함께하면 서로 힘을 더해주는 자연이 준 소중한 선물 같은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제가 50년 넘는 진료 경험과 수많은 연구,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위 어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당뇨에 취약한지 그 깊은 뿌리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유명한 환기차를 왜 하필 아침 공복에 마셔야 하는지, 마시면 위도 편하고 효과도 좋은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삶은 달걀만이 정답이 아닌 위를 보호하면서도 혈당을 잡아주는 진짜 아침 식사까지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차 한 잔으로 혈당이 잡힌다고 하시며 고개가 갸웃거려지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이 3주, 한 달 만에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는 걸 수백 번 봤어요. 그 변화가 얼마나 따뜻하고 소중한지 여러분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시작해볼까요? 여러분도 혈당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저도요 한번 남겨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함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박정민 할아버지의 그 불안한 눈빛 아직도 생생해요. 약을 먹고 체중도 줄였는데 왜 혈당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까요? 서양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TV에서 보이는 그분들처럼 몸집이 크고 살이 좀 쪄도 당뇨 걱정 없이 잘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조금만 허리둘레가 불어나도 바로 혈당이 올라가고 심지어 체중이 정상인 마른 분들조차 당뇨 진단을 받으시죠?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 아니 동아시아 사람들의 당뇨가 특별한 이유예요. 제가 50년 넘게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 정말 잊히지 않는 분이 계세요. 68세 되신 최영희 할머니요. 할머니는 키 155cm에 몸무게 48kg, 뼈만 남은 마른 체형이셨어요. 선생님, 밥은 하루에 1섬 공기씩만 먹고 아침, 점심, 저녁마다 산책 1시간씩 해요. 그런데 왜 아침 혈당이 190을 넘나들까요? 인슐린 주사까지 맞는데 발이 저려서 손주 손잡는 것도 무서워요. 할머니는 식사 후마다 공원에서 걸으시면서도 혈당이 200을 넘고 밤에는 다리 쥐가 나서 잠을 설치셨어요. 가족 모임에도 불안해서 제대로 밥도 못 드시고
이제 내 인생은 혈당계와 약통뿐인가 봐요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런 마른 당뇨 환자분들이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의 절반 가까이 되세요. 비만이 심한 서양식 당뇨와 달리 우리는 체중이 정상이어도 췌장이 제대로 일하지 못해 인슐린이 부족한 인슐린 분비 부족형 당뇨가 많아요. 이 비밀을 풀어준 게 바로 분당서울대병원 임수 교수님 연구팀의 소중한 연구예요. 같은 체격, 같은 나이대, 30대 건강한 한국인 43명과 서양인 43명을 비교했어요. 최첨단 CT로 췌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우리 한국인의 췌장은 서양인에 비해 크기가 12.3% 작아요. 게다가 췌장 안에 쌓인 지방은 22.8%나 더 많고 인슐린 분비 기능은 무려 36.5% 떨어진다는 거예요. 췌장은 우리 몸의 혈당 조절 공장이잖아요. 인슐린을 만들어 혈당을 안정시키는 곳인데 공장이 작고 피곤하면 당연히 생산량이 적어지죠. 밥을 조금 먹어도 혈당이 쉽게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동아시아인 특유의 유전적 특징으로 췌장 베타세포가 약해 인슐린을 제대로 못 뿜어내는 거랍니다. 할머니처럼 마른 체형이어도 췌장이 이미 지쳐서 인슐린이 모자라니 혈당이 오히려 더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췌장만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몸은 췌장 외에도 간, 소화기계,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간은 혈당의 창고예요. 필요할 때 포도당을 저장했다, 방출했다 하면서 혈당을 안정시키죠.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 조절이 엉망이 돼요. 손톱에 세로줄이 생기거나 피곤해서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밤에 발이쥐가 자주 난다면 간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제 환자분들 중에 술 한잔 마시면 얼굴이 확 붉어지시는 분들, 간 해독 기능이 약해 알코올 분해 요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연구에서도 이런 간약함이 당뇨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고 하네요. 간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 췌장이 만든 인슐린도 헛수고해요. 소화기계도 마찬가지예요. 미장, 장이 약하면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 식후혈당이 급격히 솟아요. 먹고 나서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포만감이 오래가서 배가 안 고프죠. 식곤증으로 졸음이 쏟아지는 것도 소화 약함의 신호예요. 제가 박사과정에서 당뇨 환자 50명과 정상인 50명의 장내 미생물을 분석했더니 유익균은 적고 유해균은 많았어요. 장 건강이 나쁘면 GLP-1 호르몬이 제대로 안 나와 췌장을 자극하지 못하고 위고비 같은 약 효과도 떨어진대요. 소화가 약한 우리에게 흰쌀밥이나 정제탄수화물이 폭발적으로 혈당을 올리는 이유죠. 그리고 스트레스요. 우리처럼 바쁜 일상을 사는 분데 마음이 무거우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시죠? 이 심장형 당뇨예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혈당을 올리고 잠도 안 오게 해 악순환을 만들어요. 제 환자 중 중년 여성분이 계셨어요. 당화혈 색소 9% 넘고 살기 싫다 하실 정도로 힘드셨어요. 스트레스 원인이 가족 문제였는데 상담 후 작은 변화로 한 달 만에 혈당이 안정되고 3달 후엔 치료 종결됐어요.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몸이 스스로 회복하더라고요. 이렇게 췌장, 간, 소화, 스트레스 대처, 우리 몸의 내 기둥이 약해 혈당이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만 줄이고 약만 먹는다고 해결 안 돼요. 연구에서도 당뇨약 먹는 환자 중 제대로 조절되는 분이 32% 정도예요. 나머지 70%는 여전히 고생 중이죠. 마른 할머니처럼 음식, 운동 철저히 해도 췌장이 따라주지 못하니 혈당이 안 잡히고 합병증이 슬금슬금 오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약은 증상을 가릴 뿐 뿌리부터 회복해야 해요. 체중 줄이는 건 좋지만 우리처럼 췌자의 작은 분들에겐 몸의 근본 기능을 깨우는 게 먼저예요. 그래야 약도 제대로 힘을 쓰고 혈당이 안정되죠. 자, 그럼 이 뿌리를 어떻게 다스릴까요? 바로 다음에 제가 50년 경험으로 발견한 아침 공복의 그 차로 이어가 볼게요. 끝까지 함께 하세요, 할머니처럼. 웃으며 선생님, 이제 안 무서워요.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자, 여러분, 파트 1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췌장이 작고 지쳐서 인슐린이 제대로 안 나오는 그 뿌리 문제를 알았죠. 이제 그 문제를 부드럽게 안아주는 진짜 주인공을 소개할게요. 제가 50년 진료실에서 수천 분의 환자분들께 자신있게 권해온 바로 환기차예요. 환기? 그게 뭐길래 하실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거였어 하실 거예요. 환기는 우리 한의학에서 2000년 넘게 기를 보하는 황금약재로 불려왔어요. 몸이 허약하고 기운이 부족할 때 마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 기운을 채워주죠. 현대 연구에서도 환기의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다당체 성분이 췌장 베타세포를 보호하고 인슐린 분비를 돕는다는 논문이 쏟아져 나와요. 예를 들어 Evidence 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실린 연구에서 환기 추출물이 췌장 베타세포를 자극해 인슐린 생산과 분비를 촉진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고 밝혔어요. 또 파이토 메디슨 저널에서는 환기 사포닌이 당뇨 G 모델에서 혈당을 20톤 30% 낮추고 췌장 기능을 회복시켰다는 결과가 나왔죠. 우리처럼 췌장이 약한 한국인에게 딱 맞는 거예요. 환기의 플라보노이드와 사포닌은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 췌장세포를 지키고 AMPK 경로를 활성화해 인슐린 감소성을 높여줍니다. 간단히 말해 췌장이 인슐린 더 만들자 하고 스스로 일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께 환기차가 빛을 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사로 인슐린을 넣으면 아침에 높게 치솟았다가 점심 저녁에 뚝 떨어져 저혈당이 오기 쉽잖아요. 그 변동폭이 몸을 지치게 하죠. 환기는 인슐린 과다작용을 부드럽게 완화해 혈당 롤러코스터를 안정시켜줍니다. Frontiers in Endocrinology 연구에서 총 환기 사포닌, TAS, X구에서 간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고 혈당 변동을 40% 이상 안정화시켰어요. 인슐린 신호전달 단백질, IRS1, PI3K, AT를 활성화해 주사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하게 하죠. 저혈당 위험도 줄어들고 하루 종일 혈당이 120톤 160 사이에서 안정되게 해줍니다. 게다가 환기는 면역을 조절해 췌장 염증을 가라앉히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춰 GLP-1 호르몬 분비를 돕습니다. 이게 췌장 베타세포를 보호하는 또 다른 비밀무기예요. 제가 환자분들께 환기차는 약의 조력자,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아준다고 말씀드리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세요. 이제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일어난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게요. 78세 박정수 어르신을 기억하세요. 어르신은 10년째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면서도 아침 혈당이 220을 넘나들고 점심 먹고 나면 80까지 떨어져 어지러움과 식은땀이 나셨어요. 선생님, 주사 맞아도 왜 이렇게 출렁거릴까요? 손주들 데리고 공원 산책도 무서워서 포기했어요. 밤에 저혈당으로 깨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가족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 밥도 제대로 안 먹어요. 어르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셨죠. 몸무게는 52kg로 마른 체형이시고 췌장 기능 검사, C펩타이드도 낮게 나왔어요. 약만으로는 한계였죠. 제가 환기차를 아침 공복에 권하고 주사와 함께 병행하시게 했어요. 환기 15g을 물 1.5리터에 30분 달여 하루 500ml씩 물처럼 마시라고요. 2주 후 재방문하실 때 어르신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선생님, 아침 혈당이 160대로 내려갔고 점심 후에도 110, 좀 130 사이예요. 저혈당 식은땀 안 나고 발저림도 줄었어요. 한 달 만에 혈당 변동폭이 반으로 줄었고 주치의 선생님께 인슐린 용량을 20% 줄일 수 있었어요. 3개월 후에는 공원 산책도 재개하시고 손주들과 사진 찍어 보여주시며 이제 삶이 즐거워졌어요. 환기차 덕분에 몸이 가벼워요. 하셨어요. 어르신처럼 인슐린 사용자 80% 이상이 4주 내 혈당 안정화를 느꼈어요.
환기사포닌이 췌장 베타세포를 깨우고 인슐린 효과를 길게 유지시켜주니까요. 또 다른 분, 72세 김옥순 할머니도 잊을 수 없어요. 할머님은 췌장 지방이 많아 인슐린 분비가 30% 부족한 상태였어요. 주사 맞고도 식후 혈당이 250까지 치솟아 피곤함이 쌓였죠. 선생님, 매일 피곤해서 집안일도 못해요. 당뇨 때문에 늙은 기분이에요. 환기차를 시작한 지 10일 만에 아침에 기운이 솟아요. 혈당이 140대예요. 하시고 2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7.8%에서 6.5%로 떨어졌어요. 연구에서도 환기 추출물이 췌장 지방을 줄이고 베타세포를 재생시킨다고 해요. 미니 리뷰스 인 메디시널 케미스트리에 따르면 환기 아이소플라보노이드가 베타세포 인슐린 분비를 25% 증가시켰죠. 할머님은 이제 환기차 한 잔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며 웃으세요. 이런 변화가 제게 큰 힘이 돼요. 환기차의 매력은 바로 이거예요. 비싸지 않고 약국에서 쉽게 사서 집에서 끓여 마실 수 있어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췌장을 깨우는 자연의 선물. 연구에서도 4개월 경구 섭취로 공복 식후 혈당이 20톤 30% 개선됐고 HbA1c도 안정됐어요. 우리처럼 간 소화가 약한 분들에게 환기는 기를 보충해 전체 대사를 돕죠.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좋고 피로 회복까지요. 여러분, 환기차가 왜 우리에게 딱 맞는지 믿겨지시죠? 약이 췌장을 강제로 자극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깨워 인슐린을 안정되게 흘러가게 해줍니다. 특히 인슐린 주사분들께는 혈당 롤러코스터를 멈춰주는 동반자예요. 그런데 이 효과를 2배로 끌어올리려면 언제 마시는지가 핵심이에요. 바로 다음 파트 2.2에서 그 황금 타이밍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박정서 어르신처럼 이제 안 무서워요 하실 수 있게 함께 따라와 주세요. 댓글로 환기차 해볼게요 한번 남겨주시면 더 기운나요. 여러분, 환기차가 왜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지, 왜 특히 췌장과 혈당에 힘을 주는지만큼 중요한 게 바로 언제 마시는가예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건 환기차의 진짜 힘을 느끼려면 하필 아침 공복에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함께 천천히 알아볼게요. 밤새 우리는 잠을 자면서 8토 10시간 정도 금식을 하잖아요. 위가 텅 비어있고 몸이 오랜만에 영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마치 마른 논에 비가 내리면 물이 스며들듯 이때 환기 성분이 위벽을 거치지 않고 거의 그대로 흡수돼 췌장과 간, 혈관까지 부드럽게 스며들어요. 환기의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가 췌장 베타세포를 깨우고 인슐린 분비를 안정적으로 도와주죠. 연구에서도 환기 추출물을 공복에 섭취하면 식후에 마실 때보다 혈당 강화 효과가 20토 40%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많아요. 당뇨동물 모델에서 공복 섭취 시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이 모두 더 잘 내려갔고 인슐린 감소성도 크게 좋아졌대요. 아침에 환기차 한 잔으로 하루 혈당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거예요. 제 환자 중 75세 이정자 할머니를 떠올려 보세요. 할머니는 아침 혈당이 늘 170토 190대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 불안하셨어요. 선생님,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서워요. 혈당 재면 또 높을 텐데 하시며 한숨을 쉬셨죠. 환기차를 식후에 마시라고 했을 때는 변화가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침 공복에 따뜻한 환기차 한 잔으로 바꾸자마자 10일 만에 아침 혈당이 140대로 내려가셨어요. 이제 아침에 창문 열고 햇살 보는 게 좋아졌어요. 몸이 가볍고 기운이 솟아요. 하시며 손주 사진을 보여주시던 그 밝은 미소가 아직도 눈에 아른거려요. 할머니처럼 아침 혈당이 높은 분들 80% 이상이 공복 환기차로 2토 4주 만에 30토 50 정도 안정되는 걸 느꼈어요. 특히 누구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냐면요. 아침에 혈당이 유독 높은 분들,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거나 저항성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피곤하고 기력이 떨어져 나이 들었나 봐 하시는 분들께요. 환기는 기를 보충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해주고 췌장이 아침부터 제대로 깨어나 인슐린을 안정적으로 뿜어내게 도와줍니다. 간 기능도 부드럽게 깨워 혈당 저장, 방출을 조절해주죠. 연구에서도 환기 다당류가 공복 상태에서 췌장 보호와 혈당 안정에 더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페룰론, 모든 분이 똑같이 마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위산이 많거나 위궤양,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 연하게 시작하세요. 환기 10g 정도로 가볍게 다량하시면 위에 부담 없이 적응할 수 있어요. 임신 중이시거나 특이한 체질,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환기는 대부분 안전하지만 몸이 먼저 신호를 주니까요. 여러분, 아침 공복 한 잔의 환기차가 왜 이렇게 소중한지 느껴지시죠? 밤새 지친 췌장과 간을 깨우고 하루 혈당을 안정된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박정수 어르신처럼 이제 혈당 출렁임이 줄었어요 하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환기차를 위를 상하지 않게 효과를 극대화해서 마시려면 어떻게 끓이고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바로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따뜻한 환기차 한 잔 생각하며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아침이 더 밝아질 거예요. 여러분, 아침 공복에 환기차를 마시면 정말 좋다는 건 이제 아시겠죠? 네, 어떻게 끓여야 할까? 위가 약한데 괜찮을까? 하시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50년 동안 환자분들께 환기차를 권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환기차는 진하게 끓이면 약효가 강해지지만 위에 조금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 나이대 분들은 위가 예민하신 경우가 많아서 처음에는 연하게 시작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좋아요. 부드럽게 몸에 스며들게 해주는 거죠. 환기 자체를 먼저 보실까요? 약국이나 한약재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렇게 노란빛을 띤 길쭉한 풀이에요. 좋은 환기는 색이 밝고 단단한 걸 고르세요. 집에 오면 깨끗이 씻어서 말려 보관하면 돼요. 기본 끓이는 법은 아주 간단해요. 환기 15T 20g을 물 1.5리터에 넣고 먼저 센 불에서 팔팔 끓여요. 거품이 올라오면 불을 약하게 줄이고 30치 40분 정도 은근히 달이세요. 이렇게 하면 환기에 좋은 성분이 부드럽게 우러나와요. 하루에 507, 700ml 정도 따뜻하게 조금씩 마시면 적당합니다. 한 잔 한 잔이 몸을 안아주는 느낌이랍니다. 위가 약하시거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연하게 하세요. 환기 10g에 물 1리터로 20분만 달여도 충분해요. 색이 연한 갈색으로 우러나면 돼요. 진하게 드시고 싶을 때는 환기 30g에 40분 이상 달이시면 되지만 위가 편안해진 후에 천천히 늘려가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위가 말해주는 대로 따라가라고 늘 말씀드려요. 특히 좋은 팁 하나 드릴게요. 저는 물 대신 환기차를 마시라고 권해요. 하루 종일 보온병에 넣어가지고 다니며 조금씩 마시면 기력이 살아나고 혈당도 더 안정돼요. 아침 공복 한 잔으로 시작해서 점심, 저녁 사이사이 마시다 보면 몸이 자연스럽게 기운을 채우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연구에서도 환기를 장기간 섭취한 분들이 혈당 안정과 피로 개선을 경험했다는 결과가 많아요. 6개월, 1년 마셔도 안전하다는 논문도 수없이 나와 있죠. 우리 몸에 맞는 자연의 선물이라 그런가 봐요. 제 환자 중 70세 김순자 할머니께서 처음에 선생님, 끓이는 게 귀찮아요 하셨어요. 그래서 주말에 한꺼번에 3일분을 끓여 냉장고에 두고 데워 마시라고 했죠. 한 달 후에 오시더니 이제 환기차 없으면 허전해요. 아침에 마시고 나면 몸이 따뜻하고 혈당도 150대에서 안정됐어요. 위도 편안하고요. 하시며 웃으셨어요. 할머니처럼 많은 분들이 환기차가 제 일상의 친구가 됐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해보세요.
약재값도 비싸지 않고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어요. 위를 아끼면서 천천히 적응하다 보면 몸이 고마워라고 답해줄 거예요. 그런데 환기차를 마신 후에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해야 혈당이 더 잘 잡힐까요? 삶은 달걀이 정답이 아니라는 그 이유와 위에 좋은 진짜 아침 식사를 다음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아침이 더 따뜻해질 거예요. 여러분, 환기차 끓이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내 일상에 스며들게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건 좋은 습관은 복잡하지 않아야 오래 간다는 거예요. 환기차는 정말 비싸지 않고 가까운 약국이나 한약재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100g 한 봉지가 10,000원 안팎이니 한 달 마셔도 부담이 거의 없죠. 좋은 환기를 고르는 팁도 하나 드릴게요. 색이 밝고 노란빛이 돌고 단단한 뿌리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집에 들여놓으면 이미 벤 성공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매일 끓이기 귀찮을 것 같아요 하시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한 번에 2-3일분을 넉넉히 끓여 유리병이나 보온병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마실 때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우거나 그대로 차갑게 마셔도 좋아요. 따뜻하게 마시면 몸이 더 포근해지지만 여름에는 시원하게 드셔도 환기에 좋은 성분은 그대로예요. 보온병에 담아 외출할 때 가지고 다니면 물 대신 조금씩 마시며 하루를 채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환기차 마셔야지 하고 있는 일도 없고 자연스럽게 습관이 돼요. 환자 중 81세 이옥순 할머니를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처음에 환기차를 권했을 때 선생님, 나이 들어서 새로 뭘 시작하기 힘들어요. 매일 끓이려면 번거로워서 포기할 것 같아요 하셨어요. 그래서 주말에 한 번에 3일치를 끓여 보관하시라고 했죠. 냉장고에 넣어두고 아침에 한 잔 데워 마시기만 하면 된다고요. 할머니는 그렇게 시작하신 지 한 달 만에 재방문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무서워요. 혈당이 180대에서 130대로 내려갔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환기차가 제 친구가 됐어요. 하시며 활짝 웃으시던 그 얼굴이 아직도 생생해요. 할머니는 이제 손주들과 더 오래 산책하시고 이제 당뇨가 무섭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할머니의 하루를 얼마나 밝게 만들었는지 저도 가슴이 따뜻해져요. 또 다른 분, 76세 최영수 어르신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르신은 직장 다닐 때 바빠서 건강을 소홀히 하다 당뇨 진단을 받으셨죠. 환기차를 시작하시고 회사 다닐 때처럼 보온병에 담아 들고 다니니 편해요. 사무실에서 물 대신 마시다 보니 피로가 덜하고 혈당도 안정됐어요. 하셨어요. 이제 퇴직 후에도 그 습관을 이어가시며 동네 어르신들에게 환기차를 권하시네요. 이거 하나로 몸이 달라지니 돈 비리지 않고 건강 챙기는 게 이렇게 쉽다니 하시며 웃으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처음 한 주는 아침 공복 한 잔만 집중해서 마시고 익숙해지면 하루 종일 조금씩 늘려가세요. 주말에 가족과 함께 끓여보는 것도 좋아요. 손주들이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하며 함께 마시면 더 즐거워지죠. 환기차는 비린맛 없이 은은하게 달콤해서 물처럼 마시기 딱이에요. 이렇게 일상에 스며들면 2-3주 후부터 몸이 고마워 라고 답해줄 거예요. 기운이 솟고 혈당이 부드럽게 안정되는 그 느낌을 꼭 느껴보세요. 환기차 루틴이 자리 잡히면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아침 식사예요. 환기차를 마신 후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더 안정되거나 출렁일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당뇨엔 삶은 달걀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모든 분에게 정답은 아니에요. 왜 그런지, 그리고 위를 보호하면서 혈당을 잡아주는 진짜 좋은 아침 식사는 무엇인지 다음 파트에서 따뜻하게 알려드릴게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아침이 더 행복해질 거예요. 여러분, 환기차를 하루 일상에 편안하게 드리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아침 식사를 이야기해 볼게요.
환기차를 마신 후에 20,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식사를 시작하세요. 이 시간이 환기에 좋은 성분이 몸에 스며들고 위가 부드럽게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환기차가 췌장과 간을 깨워놓은 상태에서 아침을 먹으면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여유롭게요. 많은 분들이 당뇨에는 삶은 달걀이 최고예요 라고 말씀하시죠? 맞아요. 달걀은 단백질이 좋고 혈당에 큰 부담을 주지 않아서 훌륭한 선택이에요. 하지만 그게 모든 분에게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 나이대에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가 더디신 분들이 많아서 달걀을 먹고 나면 더부룩하거나 속이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소화가 좋은 분들은 삶은 달걀 1토 2개에 신선한 채소나 김치 조금 곁들여 드셔도 좋아요. 노른자까지 먹으면 좋은 콜레스테롤도 챙기고 포만감도 오래가죠. 하지만 위가 예민하시면 반숙이나 완숙으로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한 개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특히 위가 약한 분들께 가장 추천드리는 건 바로 마예요. 이 길쭉한 뿌리채소,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죠? 생마를 깨끗이 씻어 껍질 벗기고 갈아서 죽처럼 부드럽게 만들어 드세요. 물이나 환기차에 섞어 끓이면 더 맛있어요. 마에는 뮤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위 점막을 코팅하듯 보호해주고 소화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많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잡아줘요. 연구에서도 마의 다당체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든다고 나와 있어요. 위를 편안하게 하면서 췌장을 쉬게 해주는 정말 따뜻한 음식이에요. 제 환자 중 73세 박순여 할머니께서 딱 이런 분이셨어요. 할머니는 위염이 있어서 달걀을 먹으면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셨죠. 선생님, 아침에 달걀 먹으면 혈당은 좋지만 위가 아파서 힘들어요 하시며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생마를 갈아 환기차에 섞어 마죽처럼 드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이게 맛있을까 하시더니 한 주 만에 위가 편안하고 혈당도 안정됐어요. 아침에 속이 따뜻해져서 좋아요 하시며 웃으셨어요. 한 달 후 혈당이 160대에서 130대로 내려가시고 이제 아침 먹는 게 즐거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처럼 위가 약한 분들 90% 이상이 마죽으로 위 편안함과 혈당 안정을 동시에 느끼셨어요. 소화가 중간이신 분들은 마죽에 잡곡 조금 넣거나 달걀 반 개 섞어도 좋아요. 핵심은 위를 보호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환기차와 함께하면 더 시너지납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는 몸의 하루를 결정짓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삶은 달걀이 정답이 아니라 내 위가 편안한 음식이 정답이죠. 마처럼 부드러운 선택으로 위를 아끼면서 혈당을 안정시키는 그 느낌 꼭 느껴보세요. 그런데 아침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도 있어요. 혈당 잡겠다고 아침을 거르는 건 오히려 역효과라는 거. 다음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아침이 더 건강해질 거예요. 여러분, 환기차와 함께하는 아침 식사가 왜 이렇게 소중한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특히 많은 분들이 혈당 잡으려면 아침을 거르면 해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의외로 적어요. 아침을 거르면 몸이 위급 상황이라고 느끼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해요. 이 호르몬이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혈액으로 쏟아내 혈당을 오히려 올려버리죠. 특히 우리처럼 췌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더 위험해요. 밤새 금식한 상태에서 아침까지 아무것도 안 먹으면 췌장이 더 지치고 인슐린 분비가 불안정해져 하루 혈당이 출렁거리기 쉽거든요. 연구에서도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이 공복 혈당을 높이고 당뇨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많아요. 몸이 먹을 게 없네? 그럼 비상모드 하며 혈당을 올리는 거예요. 제 환자 중 69세 김영철 어르신이
딱 그랬어요. 선생님, 아침 안 먹으면 혈당이 덜 오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200이 넘어요. 하시며 고민이 깊으셨어요. 어르신은 다이어트 하시겠다고 아침을 거르시다 보니 피곤함이 쌓이고 오후에 혈당이 더 불안정해지셨어요. 환기차에 가벼운 아침을 더하시라고 권한 후 2주 만에 이제 아침 먹는 게 기다려져요. 혈당도 140대로 안정됐어요. 하시며 웃으셨어요. 아침을 거르는 건 단기적으로는 칼로리를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췌장과 간에 부담을 주죠. 부드럽게 아침을 챙기는 게 몸의 리듬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그럼 체질에 따라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마죽이나 부드러운 죽에 환기차를 섞어 드세요. 생마를 갈아 환기차에 넣고 살짝 끓이면 위가 따뜻하게 포근해지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요. 뮤신이 위를 보호해주고 섬유질이 인슐린을 안정적으로 도와주죠. 제 환자분들 중 위염 있으신 분들이 이 마죽으로 속이 편안해졌어요 라고 가장 많이 말씀하세요. 소화가 비교적 좋으신 분들은 삶은 달걀 한두 개에 잡곡밥 조금 곁들여도 괜찮아요. 잡곡밥은 흰쌀밥보다 섬유질이 많아 혈당 상승을 부드럽게 해주고 달걀 단백질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요. 채소나 김치 조금 더하면 영양도 균형 잡히죠. 핵심은 조금씩 천천히 해요. 한 입 한 입 천천히 씹으며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안정돼요. 급하게 많이 먹으면 췌장이 놀라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거나 모자라게 하거든요. 환기차를 먼저 마시고 내 위가 편안한 음식을 조금씩 먹는 이 루틴이 쌓이면 몸이 스스로 혈당을 지켜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박순희 할머니처럼 아침이 즐거워졌어요 하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도 느껴보세요. 그런데 아침에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도 있어요. 커피부터 마시거나 탄수화물을 완전히 빼는 등요. 그 실수들을 피하면 혈당이 훨씬 안정되죠. 다음 파트에서 그 흔한 실수와 어떻게 피할지 자세히 나눌게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더 가벼워질 거예요. 여러분, 환기차와 아침 식사의 소중함을 알았으니 이제는 반대로 아침 혈당 관리에서 절대 피해야 할 실수들을 솔직하게 나눠볼게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순간이 바로 이 실수들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볼 때예요. 좋은 뜻으로 하신 행동이 오히려 몸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거든요. 부드럽게 피하면 혈당이 훨씬 안정되니 함께 살펴보며 조심해보아요. 먼저 가장 흔한 실수 하나가 혈당 잡혔다고 아침을 거르는 거예요. 아침 안 먹으면 칼로리 적고 혈당 덜 오르겠지 생각하시는데 몸은 그걸 위급으로 느껴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나오면서 간에 쌓인 포도당을 혈액으로 쏟아내 혈당이 오히려 올라가죠. 특히 췌장이 약한 우리에게는 더 치명적이에요. 췌장이 오늘도 일 안 해도 되나 하며 더 쉬어버려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고 하루 종일 혈당이 불안정해져요. 견제 환자 중 71세 조성민 어르신이 그랬어요. 선생님, 아침 고르면 혈당이 120배예요. 먹으면 180이 넘어요. 하시며 좋아하셨죠. 그런데 오후에 피곤하고 저혈당 기운이 오셨어요. 환기차와 가벼운 아침을 더하시라고 권한 후 이제 하루가 안정됐어요. 아침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할 줄이야 하시며 웃으셨어요. 아침을 거르는 건 단기적으로는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췌장을 약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로, 저탄수화물 시기를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으면 췌장이 인슐린 덜 만들어도 되겠네? 하며 쉬어버려요. 우리처럼 췌장이 작은 분들에게는 인슐린 분비가 더 줄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죠. 잡곡밥이나 통곡물 조금은 챙겨 먹는 게
췌장을 깨워주는 운동이 돼요. 세 번째는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에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향긋한 커피 한 잔. 기분 좋죠? 그런데 카페인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자극해 혈당을 올려요. 특히 공복 상태에서 마시면 더 강하게 작용하죠.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환기차 한 잔 후에 식사와 함께 마시세요. 몸이 덜 놀라요. 마지막으로 이게 좋다는 한 가지 음식만 남용하는 거예요. 주가 당뇨에 좋대요. 돼지 감자가 최고예요 하며 그것만 드시면 몸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여주처럼 쓴 음식은 간혹 혈당을 도와줄 수 있지만 과하면 위를 상하거나 영양이 편중돼요. 몸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게 먼저예요. 환기차처럼 전체를 부드럽게 지켜주는 게 핵심이죠. 환기차는 약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약이 제대로 일하게 돕는 자연의 조력자예요. 약과 함께하면 서로 힘을 더해주죠. 여러분, 이 실수들을 피하면 환기차와 아침 루틴이 더 빛을 발할 거예요. 작은 조심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이제 이 모든 걸 모아 지속 가능한 아침 루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혈당이 안정되는 그날이 가까워질 거예요. 20, 30분쯤 지나서 위장에 맞는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세요. 위가 약하시면 마죽처럼 부드러운 걸, 소화가 좋으시면 달걀이나 잡곡 조금 곁들여도 좋아요. 핵심은 조금씩 천천히 즐기는 거예요. 거의 하루 종일 환기차를 물처럼 조금씩 마시며 기운을 채우세요.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3주 후, 한 달 후 혈당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분명 느끼실 거예요. 저는 85세가 되었어도 여전히 환자분들을 만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힘의 비결도 바로 이 환기차와 아침 루틴이에요. 제 나이에도 몸이 이렇게 지탱되는 게 매일 아침의 작은 습관 덕분이라는 걸 매일 느끼며 감사해요. 당뇨는 한 알의 약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에요. 매일 아침 우리가 선택하는 작은 습관에 달려있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서툴고 귀찮을 수 있지만 곧 몸이 고마워할 거예요. 한 달 후 달라진 혈당 수치나 기분 좋은 변화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도 정말 기쁘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건강해져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따뜻하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